평균 G의 네 번째부터 G 11번째 평균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십시오.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무슨 함수를 써라? 랭크 함수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평균이 가장 큰 학생이 1등 1이라는 거죠. 랭크 함수를 사용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에서 제공해 주는 건 요거예요. 자, 그러면 순위가 평균을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데 누가 1등인지 한번 눈으로 계산해 보죠. 얘가 1등인 것 같고요. 두 번째가 2등인 거 나오고 3등인지 얘는 또 점수가 동일한 게 있네요. 지금 8명의 학생의 순위를 구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8,000명이 시험을 봤다 그러면 내 눈으로 직접 8,000명의 순위를 구하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엑셀에 있는 함수를 이용하자라는 거죠. 자, 는 랭크 라는 함수를 사용하자. 괄호 열고 밑에 넘버, ref, 오더라는 세 가지 옵션이 보이는데 이 옵션 사용법을 책에서는 요 fx를 눌러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책에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썼어요? fx 눌러서 이걸 통계 함수로 찾고 그 다음에 랭크를 찾아가지고 얘를 확인하게끔 이렇게 눌렀어요. 이렇게 하는 게 불편해요. 사실은. 왜냐면 랭크가 통계 함수인지 무슨 함수인지 조차를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랭크라고 쓰고 괄호 열고 그 다음에 fx를 눌러주면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이렇게 쓰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다. 만약에 내가 랭크 함수를 모르고 순위를 구하라 그러면 순위를 뭐로 구해야 될지 함수를 모르면 처음부터 fx 눌러서 찾는 거지만 랭크 함수 제공해 줬잖아요. 그러면 랭크 함수라고 쓰고 괄호 열고 그 다음에 이 함수 설명서를 fx 눌러주면 나온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시험에는 나오는 함수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외워버리자. 처음이니까 얘를 좀 이용하는 연습을 해볼 건데 이때 넘버는 뭐냐면 순위 구하려는 값이에요. 내 점수죠. 평균. 순위를 구하려는 내 점수가 평균이잖아요. 이거 77.5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ref 리퍼런스라고 불러요. 리퍼런스. 어느 반에서 평균을 구할 거냐. 이거 우리 반이다 이거죠. 우리 반. 그럼 우리 반이 어디 있느냐. 얘네들이 우리 반이다. 얘네들이 우리 반이다. 이때 중요한 거는 G의 네 번째는 순위를 구하려는 내 점수니까 내 왼쪽에 있었어요. 내 값이에요. 근데 지금 참조 영역은 나를 포함을 했지만 나도 있지만 남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블록을 잡고 나서 F4번 키 눌러주세요. F4번의 의미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무조건 나를 포함하던 안 하던 간에 나와 내가 아닌 나머지들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무조건 F4번 키를 눌러서 달러가 양쪽에 찍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더 순위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일반적으로 큰 숫자가 1등을 하잖아요. 그때는 0이라고 쓰든지 안 쓰든지. 근데 작은 수가 1등일 수도 있어요. 우사인 볼트 이런 사람들은 숫자가 작아야 1등을 하잖아요. 그때는 0이 아닌 값을 지정하면 0이 아니면 뭐예요? 100을 써도 되고 200을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 0 아니면 1 쓰니까 0을 쓰게 되면은 큰 수가 1등. 지금 여기 뭐라고 하냐면 평균이 큰 학생이 1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를 써야 된다? 0을 써야 돼요. 아니면 생략할 수 있고요. 근데 문제가 작은 값이 1등이다 라고 하면 2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때 1. 지금은 0 쓰는 거고요.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 채우기 해주면 순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직접 한번 써보면요. 는 랭크 가로 열고 내 평균 점수가 우리 반 평균 점수들 중에서
이때 여러 개를 블록 잡았잖아요. F4번 키 눌러주고 컴마 여기 뜨잖아요. 큰 수가 1등, 작은 수가 1등. 오름차순이 작은 수가 1등, 내림차순은 큰 수가 1등. 그러니까 위에 거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게 0이 되든 1이 되든 위에 있는 애는 안 써도 그 값이 된다는 건데 우리는 0 쓰면 되죠. 그리고 자동 채우기 해주시고 나서 값이 요거란 말이야. 자, 여기서 지의 4는 뭐다? 지의 4는 순위를 구하려는 값이에요. 그 다음에 지의 4부터 지의 11은 순위의 대상이죠. 대상. 참조 영역이잖아요. 참조 영역. 이때 참조 영역은 어떻게 한다? F4번 키를 눌러서 셀 주소에 요 표시, 달러 표시를 삽입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0은 뭐다? 큰 수가 1이 생략이 가능하죠. 옵션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랭크 함수를 나왔다 그러면 랭크 함수 자체를 외워야 돼요. 그래야 편해요. 얘를 막 여러 번 써보는 것도 좋고 뭐 써놓고 나서 뭐 달달달달 우리가 막 외우는 방법도 좋고 한데 여러 번은 실습해 보시면 더 좋아요. 여러 번 실습하시면. 자, 큰 수가 1등이라는 것을 계산해 봤어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뭐죠? 자, 나이 계산해 보라고 되어 있는 나이. 나이가 저 옆에 주민번호를 가지고 나이를 계산할 거예요. 자, 문제 3번. 주민등록번호에 C의 네 번째부터 C 11번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앞 두 자리에서 두 자리를 이용하여 나이를 계산하시오. 나이는 2017에서 빼죠, 뭐 우리. 출생연도 더하기 레프트 함수하고 뭐를 앰퍼센드 연산자를 사용하래요. 자, C의 네 번째 셀에 뭐가 들어있는 걸 먼저 봐야 돼요. C의 네 번째 셀은 이게 들어있어요. 주민번호가. 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나이를 계산하래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죠? 는 2017에서 최근에 2016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 2017이 돼서 뭔 상관없으니까 빼기 1998년생인가요? 더하기 1. 더하기 1은 왜 해요? 하라고 돼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공 알 수 있는 건 뭐만 알아요? 98이라는 숫자만 알 수 있는 거지 1998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쓴 거잖아요. 98이라는 숫자는 알 수 있어요. 주민번호에 있는 앞 두 자리가 98이잖아요. 이 98을 이용하면 98이지 1998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2017에서 19라는 글자하고 저 뒤에는 98이라는 글자를 얘를 어떻게 돼요? 결합해야 돼요. 결합. 요 글자랑 결합한 거예요. 사실은 얘가 요 글자를 결합한 거라고. 이게 결합 연산자예요. 결합 연산자는 얘를 기준으로 좌우를 결합하는 연산자입니다. 우리 수학에서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걸 쓰지만은 엑셀에는 그거 말고도 결합한다는 연산자가 있어요. 앰퍼센드 연산자가 결합 연산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곱셈이나 나눗셈 먼저 하고 덧셈이나 뺄셈 하잖아요. 근데 이 결합 연산자는 뺄셈이나 덧셈 나중에 해요. 얘보다 더 늦게. 이렇게 놓으면은요, 이렇게 빼고 이렇게 더하고 그걸 결합해요. 이건 틀렸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얘는 2017에서 빼기 19 그거하고 98이라는 글자하고 1을 더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917에서 2011에서 19를 빼주면 어떻게 돼요? 1998인가요? 그리고 이건 99인가요? 얘를 결합은 뭐가 되죠? 19989 이렇게 나와요.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돼요. 이거 틀린 말이죠. 이거 틀린 말이에요. 이거 틀린 말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는 2017에서 여기 요거를 제대로 하려면 요거를 먼저 괄호에다 결합해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몇 살 나오죠? 열아홉인가요? 19살이죠? 이렇게 나와야 맞는 말이에요. 이 앰퍼센드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뺄셈이나 덧셈 하고 나서 해가 돼요. 그러니까는 요렇게 먼저 빼주고 요렇게 먼저 더해주고 그 다음에 결합을 해버려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얘를 여기다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면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그럼 나이가 이런 나이가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잘못 계산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해 줘야 돼. 이렇게 계산해야 20살인가? 20살이네.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자, 이렇게 나오려니까 중요한 걸 다시 보세요. 19는 그냥 우리가 결합한 거죠. 근데 문제는 얘 98이 어디 있던 거예요? 요거잖아요. 요거. 자, 이래서 왜 자꾸만 틀려? 이 98이라는 걸 어떻게 가져올 거냐면요. 레프트 C의 네 번째 컴마 2 이렇게 쓸 거예요. 요 98이라는 숫자는 여기 있잖아요. 요거 주민번호 앞에 두 자리잖아요. 그래서 주민번호 앞에 있는 두 자리를 잘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함수 쓰라고? 레프트 왼쪽에 있는 몇 개를 잘라오세요 라는 함수를 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레프트 주민번호에 있는 두 글자 함수 이렇게 쓰는 거예요. 라이트 쓰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서 몇 글자 잘라오는 거고요. 이렇게 써주면 답이 된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제가 답을 덜렁 이렇게 써버리면은 혼동되실 것 같아서 지금 나열해서 설명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 나열해서 설명드리는 것 뿐이에요. 예. 한번 해볼게요. 는 2017에서 앞에는 19랑 저기 98이랑 결합을 해야 되는데 얘를 숫자로 결합하던 다운표에는 문자로 결합하는 상관은 없어요. 그 더하기 1 할 거 아닙니까? 왜냐면 문제지가 그렇게 써 있잖아. 2017에서 출생연도 빼주고 1 더하라 그랬으니까 출생연도는 뭐예요? 1998년생이잖아. 1998년생이잖아요. 나이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1998은 사실은 나눠야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98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98은 뭐다?
레프트 이 주민번호에 있는 두 글자를 말하는 건데 요 앞에는 19라는 글자는 가상으로 우리가 붙인 거잖아요. 요것도 하려고요. 앰퍼센드 결합하려고. 앰퍼센드를 쓰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엔터 치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뺄셈 먼저 해주고 뒤에 덧셈 나중에 해준 거를 결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괄호로 묶자. 괄호를 묶자. 앰퍼센드를 먼저 해줘야 되거든. 그래 1998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묶어주니까 나이가 나오더라 이거지. 그래서 따옴표 안에다가 해줘도 되고 그냥 숫자 19라고 써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이래도 되고 요 따옴표를 빼도 상관없다고요. 시험 문제에 앰퍼센드 연산자를 사용하세요 라고 돼 있으면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앰퍼센드 연산자 사용하라는 말이 없으면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그때는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야 돼. 는 2017에서 레프트 했잖아요. 레프트. 그렇죠. 레프트 했잖아요. 더하기 1 했잖아. 근데 이거는 98만 뺀 거잖아요. 여기다가 1900을 한번 더 빼주든지. 그렇죠? 아니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2017에서 1900에다가 이렇게 한 거를 1 도와주든지. 그럼 1998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든지 하는 거죠. 앰퍼센드라는 연산자를 쓰라고 했는데 안 쓰고 이렇게 쓰면 틀린 거예요? 앰퍼센드 연산자를 쓰라고 하면 꼭 써야 돼요. 그렇죠? 쓰라 했는데 안 쓰면 뭐 방법이 없습니다. 틀린 거로 처리해 버려요. 자, 답은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해 나갔고요. 자, 이제 요거 한번 볼게요. 수강료를 미납한 사람이 몇 명이냐? 자, 문제 몇 번 볼까요? 문제 4번. 나머지는 뭐 그렇게 해서 풀면 되고요. 수업료 뒤에 네 번째부터 뒤에 11번째. 뒤에 네 번째부터 뒤에 11번째. 수업료 대금의 미납자 수를 표시하래요. 빈칸이 미납자 라고 되어 있고요. 카운트 A, 카운트 블랭크 중에서 선택하래요. 자, 셋 중에 선택하라는 말은요, 세 개 다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하나를 사용하든 두 개를 사용하든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런 함수를 여러 개 나열해주고 사용하세요 라고 하면 다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셋 중에 하나를 쓰던 둘을 쓰던 다 사용하면 안 되고 알아서 사용하라는 거죠. 자, 빈칸이 미납자래요. 그러면 카운트 블랭크 쓰는 겁니다. 자, 는 카운트 뒤에 네 번째부터 뒤에 11번째 이거 하고, 는 카운트 A의 뒤에 네 번째부터 뒤에 11번째 하고, 는 카운트 블랭크의 뒤에 네 번째부터 뒤에 11번째 하고 의미가 다 달라요. 얘는 범위 중에서 빈칸의 수를 확인하는, 계산하는 거예요. 빈칸이 몇 개 있냐? 카운트는 뭐냐면요, 범위에서 숫자만의 수를 세는 거예요. 범위에서 숫자, 문자, 기호 등 빈칸이 아닌 것의 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카운트 A는 빈칸이 아닌 뭐라도 들어있으면 다 세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 all이라 그래요. 카운트 all. 그러니까 카운트 A하고 카운트 블랭크는 전혀 반대예요. 카운트는 숫자만 세는 거예요. 글자는 못 세요. 기호나 이런 건 못 세요. 오로지 숫자만 세는 거예요. 숫자만. 예. 빈칸이 미납자라고 했으니까 카운트 블랭크라고 쓰면 되겠죠. 빈칸만 세면 되니까는. 한번 해볼게요. 여기 스펠이 하나 틀렸다. 카운트 블랭크. 예. 자, 여기에서 는 카운트 가로 열고 블럭 잡으면 숫자가 몇 개 있는지를 세는 거죠? 여기 숫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안 되죠, 그러면. 카운트 A를 쓰면 뭐예요? 뭐라도 글자가 있으면 세는 거죠. 납부자 수의 수를 세라고 하면 되겠지. 납부자 수의 수를 세라 그러면. 근데 미납자는 비어있는 걸 세는 거니까 카운트 A가 아니라 뭐다? 카운트 블랭크죠. 카운트 블랭크. 카운트 블랭크. 그럼 결과는 다 똑같지만 하나는 납부자 쓰고 하나는 미납자 쓰고 비어있는 거에 수를 세라고 했으니까는 카운트 블랭크라고 쓰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는 다 따라오셨죠?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좀 까탈스러워져요. 어렸던 것들은 되게 쉽고요. 어떤 것들은 까탈스러워지는데 이거는 뭐 수학하고 상관없이 머리를 조금 회전해 봐야 되는 문제들도 많이 나와요. 한번 해볼게요. 문제 5번. 기말 점수 F 4번째부터 F 11번째 기말 점수가 90 이상인 학생 수를 계산하래요. 기말 점수에서 90 이상 하나, 둘, 3명 있네요. 그렇죠? 기말 점수에서 90점 이상인 학생 수를 세래요. 무슨 함수를 쓰라? 카운트 A, 카운트 if 중에서 선택하래요. 그럼 카운트는 뭐라 그랬어요? 숫자만 세는 거고, 카운트 A는 숫자든 글자든 뭐라도 있으면 세는 거고. 안 되죠. 다 세면 안 되지. 90점 이상인 학생만 세야 되잖아요. 그렇죠? 카운트 if. 문법은 이렇게 생겼어요. 카운트 if 범위 컴마 조건. 한번 해볼게요. 여기 범위는 뭐죠? 키말. 조건은 뭐죠? 90 이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건은 범위 안에 있어야 되고 범위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반 남학생들 중에서 남학생이 몇 명이냐 묻는 거예요. 그게 카운트 if예요. 그럼 조건은 뭐죠? 남학생이죠. 그럼 범위는 어딜까요? 성별이지, 성별. 국어 점수 중에서 90점 이상인 사람이 몇 명이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조건은 90점 이상이라는 거고 범위는 뭐예요? 국어 점수죠. 여기는 범위가 기말 점수예요. 그러니까 기말 점수 중에서 90점 이상이 몇 명이냐 하는 거죠. 자, 는 카운트 if라고 여기 있네요. 그렇죠? 여기 있는 거. 직접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자, 범위는 어디라고요? 기말 점수고요. 컴마. 조건은 뭐라고요? 따옴표 안에다가 조건을 씁니다. 예, 따옴표 열고 크거나 같다 90. 이게 조건을 쓰는 방법이에요.
야, 90점이 몇 명입니까? 라고 하면 90을 클릭해주면 되든지 90이라고 쓰면 되는데, 따옴표에다가 는 90이라고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조건을 쓸 때는 함수 안에다가 이렇게 직접 나열해서 쓸 때는 꼭 따옴표 안에다가 조건을 써요. 따옴표 안에다가 조건을 써요. 그러니까 따옴표를 벗기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답이 안 나와요. 따옴표 안에다가 조건을 꼭 써야 돼요. 그럼 답이 나온다. 조건은 따옴표 안에다가 꼭 써야 된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조건은 안에 명시한다. 따옴표 안에다 명시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따옴표에다 아무것도 안 쓰면 뭐예요? 무슨 조건이 되는 거예요? 조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옴표에 아무것도 안 쓰면 없는 거예요. 네. 문제 6번. 평균 점수. 지의 네 번째부터 지 11번째.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학생 수를 계산하래요. count if, sum if, count A 중에서 선택하래요. count A는 뭐라고요? 범위들 중에 뭐라도 있으면 다 세는 거죠. 다 세면 안 되죠. 조건이 걸려 있잖아요. 조건부 개수는 count if예요. sum if는 뭐냐면요, 조건부 합계 구하는 겁니다. 우리 반 남학생들의 국어 점수 합계를 구해라, 뭐 이런 거. 영어 점수가 90점 이상인 학생들에 대해서 국어 점수의 합계를 구해라, 뭐 이런 조건부 합계를 구할 때 쓰는 게 sum if예요. 뒤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count if 안에 평균 점수죠, 평균. 근데 80 이상 90 미만이잖아요. 이렇게는 못 써요. 조건이 복합이잖아요. 안 돼요. 단일 조건만 써야 돼요. 그럼 80 이상 90점 미만이라는 거를 어떻게 단일로 쓰느냐? 단일로 못 쓰죠? 나눠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걸 하나로 표시할 수는 없으니까 90점 이상이라는 조건하고 80 이상이라는 조건하고 90점 미만이라는 조건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수학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어 봤었어요. 크거나 같다 80, 작거나 같다 90 이렇게 썼는데 안 되더라고. 이건 안 되고요. 자, 제가 한번 써볼게요. count if G의 네 번째부터 G 11번째. 얘가 평균이죠? 중에서 이건 뭐죠? 80 이상. 80 이상의 학생이죠? 그럼 얘는 아직 안 넣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맞는 말이에요. 복합으로 계산해야 돼. 복합으로. 90점 미만인데 여기는 90점 이상으로 들어갔어요. 잘 얘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 안 되시면 헷갈립니다. 진짜. 자, 그림판 그려서 설명드릴게요. 80이고요. 여기 90인데 우리가 원한 거는 뭐냐면
이걸 구하려고 한 거죠. 90점 빼고 계산하는 거잖아요. 문제가 90 미만이니까 90은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니까 동글뱅이 칠한 거고, 포함된 거 새까맣게 칠하는 거잖아요. 우리 수직선은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그리지 말고, 자, 잘 보세요. 일단 다 집어넣어요. 여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애들을 뺄 거예요. 여기만 남잖아요. 여기만 이렇게 남잖아요. 그렇죠? 90은 포함 안 되고 남는 거죠. 90 포함한 애들까지 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응용이에요. 사실은 이건 응용이에요. 조건을 쓸 때 한꺼번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런 조건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조건을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나열할 수가 없다 이거죠. 복합 조건을 못 쓰고 단일 조건만 써야 돼. 그러니까는 80 이상에서 90 이상을 빼주면 80 이상, 80에서 90 밑으로 떨어진 애들만 남을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거는 수학적인 산수니까 이건 이해하셔야지 뭐. 자, 아까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린 거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90 이상, 90을 포함한 애들을 빼주면 80점대만 남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80점대 학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count if 평균 점수들 중에서 80 이상을 계산을 하면 뭐뭐가 된다? 하나, 둘, 셋, 넷, 4명 중에서 4명 중에서 얘는 빼줘야 되잖아요. 90이든 뭐든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얘는 색깔을 달리해서 빼줘야 노란색이 3명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빼준다? count if 이 평균 점수들 중에서 90 이상인 애들을 빼주면, 90을 빼던 9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을 다 빼주면 93은 빠지니까 노란색 80점대만 남을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응용하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의 함수로 쓰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어떤 함수가 있냐면요,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이런 함수도 있어요. G의 4번째부터 G 11번째 평균 점수 중에서 80 이상, 그리고 그 중에서 90 밑으로 내려가는 애들만 복합적으로, 아까 제가 수직선 그렸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결합하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아까 처음에 그릴 때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렇게 여기 새까맣게 칠해놓고 요렇게 되는 애들, 요렇게 요 안에 포함되는 애들만 선택하는 방법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조건을 직접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복합으로. 그게 count if s예요. count if s는 조건이 여러 번 나올 수 있어요. 한꺼번에. count if는 조건을 하나만 쓰는 거예요. 따로따로 써야 돼요. 근데 count if s는 복수형. 이 범위 중에서 이런 조건, 저런 범위에서 저런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만 해라. 근데 우리 시험에는 count if만 쓰라 그랬지 count if s라는 말은 없었으니까 쓰면 안 돼요. 근데 다음에 count if s를 써라 그러면 그때 count if s를 또 써야죠. count if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함수도 있다. 뒤에 배워요. 그렇게 해서 답을 만들어낼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얘는 시험에 그렇게 많이 안 나온 애들인데 그냥 간단하게 써볼게요. 7번 문제. 공백을 제거하고, 공백 제거는 트림이라는 함수입니다. 는 트림 괄호 열고 얘를 클릭하면 돼요. 근데 모르죠? 잘 보세요. 제가 이거를 왼쪽 맞춤 해주면요, 얘는 왼쪽에 붙었지만 왼쪽에 떨어져 있죠. 오른쪽 맞추면 어떻게, 오른쪽에 붙었는데 얘는 오른쪽에 떨어져 있죠. 그 떨어져 있는 이유가 요 앞에 빈칸이 하나씩 붙어 있어요. 빈칸이 들어 있거든. 빈칸을 여러 개 넣어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여러 개 넣어주면은 글자가 앞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림, 앞뒤에 있는 빈칸을 제거하라 라는 함수예요. 이제 제거하고 나서 뭐 해라? 앞에다가 대문자로 바꿔라. 어퍼. 그럼 얘가 대문자가 돼요. 트림은 뭐라? 빈칸을 제거해라. 앞뒤에 빈칸을 제거해라. 그러니까는 수성이라는 글자 앞에 빈칸, 뒤에도 빈칸이 있으면 깨끗하게 지우면 순수한 글자만 남겠죠. 그렇죠. 그거를 어퍼, 대문자로 바꿔라. 그 수성이라고 수원 삼성하고 나오겠죠. 자, 그럼 이걸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자, 잠깐 보세요. 이걸 이렇게 바꾼 거하고 차이는 뭘까요? 얘는 빈칸을 제거하고 나서 대문자로 바꾼 거고, 얘는 뭐죠? 대문자로 바꿔놓고 빈칸을 제거한 거죠. 어느 게 맞아요? 위에 게 맞죠. 얘는요, 얘도 맞다고 해줘요. 결과는 같으니까는. 근데 실제 문제지가 뭐라고 써있냐면 공백을 제거한 후에 대문자를 바꾸라 그랬잖아요. 사실은 위에 게 맞는 거고 밑에 건 틀린 셈이죠. 근데 학부모들이 우기죠. 결과가 같잖냐. 그래서 문제가 문제고 뭐고 간에 결과가 맞으면 될 거 아니냐. 엄마들이 요즘 또 입김이 세잖아요. 그래서 맞게 해주는데 어떤 시험에서는 감점 처리해버려요. 순서가 틀렸잖아요. 순서가 틀리면 감점 처리되는 자격증도 있습니다. 커말은 결과가 맞으면 맞게 해줘요. 근데 사실 이거는 옳은 방법은 아니죠. 왜? 하라고 하는 순서대로 해야지.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계산하는 게, 트림을 먼저 계산하고 빈칸을 제거하고 대문자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이게 사실은 맞는 말이죠. 이거를 틀렸다고 해도 할 말은 없어요, 솔직히. 자, 국가 두 번째는 뭐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첫 문자를 대문자로 바꾸래요. 여기 코리아를 앞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래요. 그게 뭐냐면 프로퍼예요. 프로퍼 함수를 써서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앞 글자, 단어의 앞 글자. 단어라는 말은 지금 글자가 뭉쳐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 이런 것도 있어요. I love Korea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앞 글자만 대문자로 가는 거, 그게 프로퍼예요. 앞에 있는, 맨 앞에 있는 글자만 대문자가 아니라 단어의 첫 글자가 대문자. 단어의 첫 글자 I love Korea라는 앞에 있는 글자, 첫 글자만 대문자가 된다.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예, 여기는 현재 코리아만 있으니까 코리아만 가지고 쓴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나머지 채우게 하시면 어렵지는 않아요. 프로퍼. 로어라는 함수도 책에 보이네요. 그렇죠? 로어는 소문자, 어퍼는 대문자. 우리 시험에는 그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한 번, 두 번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도 한 번도 안 나온 출제 범위 중에 한 번도 안 나온 함수도 있어요.
시험 문제 이거를 내겠습니다라고 출제 범위에 집어넣었는데 한 번도 안 나온 함수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 게. 얘는 한두 번은 나왔거든. 그래서 지금 책에 표시해 놓은 겁니다. 카운트 이프 있죠, 카운트 이프. 시험에 무진장 많이 나와요, 얘는. 카운트 이프. 랭크 함수 있어요. 아까 랭크. 이번에 아까 우리 처음 배운 게 랭크잖아요. 얘는 별이 100만 개. 뭐 어디 장수 돌침대는 별이 5개지만 얘는 별이 100만 개. 얘는 시험에 다음에 시험에 꼭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나온다. 앰퍼센드 연산자도 시험에 많이 나와요. 연산자. 이게 앰퍼센드 연산자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페이지 넘어가서 지금 해설을 보시면 여러분들 특히 79쪽에 보면은 아까 어퍼, 트림, 어퍼 순서를 바꾸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하는데 결과가 맞으면 맞다고 채점 해준다고 책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채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을 정확히 해결해 나가셔야 여러분 실무에서도 가능할 거니까는 해설 잘 나왔으니까 보시면 좋고요. 80페이지 볼게요. 80페이지 80페이지 문제 1번 뭐죠? 얘는 총점이 어디 있다고? 2의 4번째부터 2의 10번째 총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계산하시오. 총점이 가장 작은 사원이 1이래요. 어머? 랭크 함수 쓰래요. 그렇죠? 이 함수를 쓰려는데 한번 해봅시다. 밑에 보면 기출공일 시트가 있어요. 자, 여기다 어떻게 하라고요? 총점.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된다? 는 랭크 가로 열고 총점 컴마 총점 블록 잡고 F4번 키 눌러서 달러가 콩콩 찍히게 하고 컴마 내림차순은 큰 게 1등이고 오름차순이 작은 게 1등이라 그랬죠? 오름차순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 순위가 나온다. 그러니까 점수가 제일 낮은 게 1등이라고 했으니까 네. 자, 2번, 3번, 4번, 5번 한번 풀어보세요. 어떤 건 아직 설명 안 드린 함수도 있고 어떤 건 설명을 드리는 함수도 있고 옆에 해설이 나와 있는데 잘 모르지만 슬쩍 보시는 건 괜찮지만 해설을 보고 뺏기시면 반칙이에요. 예. 자, 이수자수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수자수 는 무슨 함수를 쓰라고요? 카운트 if 중에서 그러니까 카운트 if 가로 열고 이수인지 아닌지 블록 잡고 컴마 여기에서 이수라는 글자를 클릭하셔도 돼요. 이수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클릭하셔도 돼요. 근데 클릭하지 말고 답에는 다운패드 이수라고 쓴 거죠. 상관없어요. 예. 이렇게 출력해주면 몇 하고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명자를 붙이려니까 천상 앰퍼센드 연산자로 결합하는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럼 얘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하고 오른쪽에 있는 게 붙을 거다. 자, 얘는 카운트 블랭크라는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 중에서 무조건 비어 있는 것만 셀 거다. 그럼 그 다음에 앰퍼센드 명자 붙이면 되고요. 이렇게 그럼 몇 명 하고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이게 뭐야? 80점 이상인 수를 세라 그랬는데
필기 점수의 80점 이상과 실기 점수의 80점 이상을 세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필기 점수 중에서 는 count if 필기 점수 중에서 (80점) 이상인 사람 더하기 count if 실기 점수 중에서 똑같이 쓰면은 앞에 2명, 뒤에 2명 합이 4명이잖아요. 그렇죠? 뒤에다가 앰퍼샌드 명자를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앰퍼샌드 명자를 붙이면 이게 아니라 그럼 요거는 둘이고 요것도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더했으니까 여 앞에가 4가 되죠. 4. 그러니까 4하고 명자를 붙이니까 몇 명하고 나오겠죠? 몇 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명하고 2명을 더할 수는 없어요. 둘하고 둘은 더하는데 몇 명이란 글자하고 얘는 자 이것도 중요해요. 앰퍼샌드 연산자를 결합하면 결과가 문자로 처리가 된다. 그러니까는 는 셋 명자하고 더하기 넷 명자를 결합하면 어떻게 돼요? 에러 나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3하고 4를 더하고 여기다가 명자를 결합해야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앞에 3 더하기 4니까 7이 나오고 명자가 보니까 7명 하고 나오는 거죠. 얘는 3명이 됐어요. 글자가 됐어요. 문자. 얘도 4명 문자가 됐잖아요. 문자와 문자는 더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앰퍼센트 엔드 그거는 옆에 있는 거 값만 갖고 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전체 가로를 묶었거든요. 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카운트 블랭크에 의해서 4가 나왔고 명자를 붙이니까 4명 나왔잖아요. 네. 3명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잘못해서 는 카운트 if 가로 열고 이쪽에서 푸가나 갖다 80이라고 쓰고 앰퍼샌드 명자를 쓰면 두 명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더하기 하고 어떤 걸 더하면 못 더해요. 얘는 글자가 됐고요. 얘는 글자가 됐어요. 문자가 됐기 때문에 문자랑 숫자는 못 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는 어떻게 돼? 뒤에 가서 붙여야지. 그럼 앞에 있는 숫자랑 요 숫자랑 더해서 몇 명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함수 구할 때 예. 그 엔드명 그 앞에 그냥 아예 카운터부터 그냥 다 묶어버렸거든요. 대괄호로요. 아, 이렇게 대괄호로요? 네. 잠깐만 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덧셈 연산자를 먼저 끝내고 나서 앰퍼샌드는 나중에 하기 때문에 굳이 이 괄호는 불필요한 괄호가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아까 우리 처음에 했던 괄호는 이 괄호는 반드시 먼저 결합을 해줘야만이 1998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괄호를 묶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안 묶으면 얘 따로 쟤 따로 하고 나서 나중에 하니까 답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죠. 예. 잘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틀린 거는 아니에요. 예. 고생하신 거. 그게 고생이 좀 불편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한 거죠. 자, 가장 큰 값은 어디에서? 총점에서. 그러니까 가장 큰 값은 max예요. 맥시멈 밸류라 그래서 맥시멈 밸류. 그래서 가장 큰 값에서 빼기를 라지는 몇 번째로 크냐를 여기다 기록을 해줄 수가 있어요. 3이면 세 번째로 큰 거, 5면 다섯 번째로 큰 거. 그러니까 맥스는 가장 큰 거고요. 라지는 몇 번째로 큰 거.
답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와요. 1등과 3등의 점수 차이를 구하라 라고 하면 그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1등과 2등의 점수 차이를 구하라 그러면 라지 컴마 2 쓰면 1등과 2등이 되는 거고 2 쓰면 1등과 2등이 되는 거고 지금 1등과 3등이니까 1등과 3등이니까 1등은 맥스고 만약 라지에다 1 쓰면 얘도 1등이에요. 얘도 1등입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은 가장 큰 점수하고 세 번째로 큰 점수의 차이를 구하라고 한 거지. 그냥 우리말로 하면 1등과 3등의 점수 차이를 구하지 이런 거죠. 그럼 1등과 꼴찌의 점수 차이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1등과 꼴찌의 점수 차이. 그러면 는 맥스 범위 빼기 미니멈. 미니멈은 미니멈 밸류 제일 작은 값이라는 거니까. 그럼 꼴찌와 꼴찌 두 번째 사이의 점수를 구하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좀 지저분해지는데 꼴찌와 꼴찌 두 번째 점수 차이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한다? 미니멈이 제일 작은 거니까 먼저 계산하면 안 되죠. 스몰 빼기 미니멈 범위. 미니멈은 제일 작은 거고요. 스몰은 몇 번째로 작은 거. 그러니까 스몰 콤마 1 쓰면 뭐예요? 제일 작은 거. 2 쓰면 두 번째로 작은 거. 꼴찌 두 번째라는 게 스몰 콤마 2죠. 근데 이런 시험 문제 잘 안 내요. 스몰하고 미니멈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이왕이면 큰 거를 찾는 게 좋은 거지 작은 거 찾는 것보다는. 그래서 시험에는 긍정적인 의미로 큰 거 찾는 게 시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스몰은 제 기억으로는 한 번 나왔나 한 번도 안 나왔나 그럴 거예요. 이런 게 있다더라 하는 거. 알고 나면 별것도 아닌데. 그렇죠. 얘는 수학적인 거예요. 지금 가장 큰 거 찾아라. 뭐 두 번째로 큰 거 찾아라. 뭐 아까 합계 구하는 건 수학이고요. 평균 구하는 거는 통계입니다. 함수의 범위 중에서. 그래서 지금 배운 거는 뭐냐면은 무슨 함수 배웠어요? 우리가? 지금 배운 함수는 함수의 범위가 뭐예요? 통계함수. 근데 이제 수학함수 배울 거예요. 수학함수. 교재 82쪽으로 가시면은요. 얘는 수학. 그 다음에 찾기 참조함수를 구할 거예요. 수학 및 삼강함수라고 되어 있죠? 삼강함수 시험에 안 나옵니다. 사인 코사인은. 근데 함수 이름이 수학 및 삼강함수라고 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삼강함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책 82쪽에 한번 보세요. 먼저 좀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68쪽에 통계함수하고 텍스트함수 중에서 제가 체크해 드렸었나요? 어느 함수가 많이 나온다고? 체크해 드릴게요. 쭉 가시면 랭크라는 함수 있었죠? 아까 랭크. 그 맥시멈, 미니멈 옆에 랭크. 랭크는 뭐 아까 별이 100만 개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VAR, STDV 이런 거 있죠? VAR, 분산, STDV 표준편차 이런 건데 얘들은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표준편차나 분산은 고등학교 통계수학에 나오거든요. 원래는 이 자격증은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전제하에 시험을 내요. 일반 우리 기능사 시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기능사 시험이나 이런 일반 아무나 볼 수 있는 시험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학력 수준을 갖고 있으면 쉽게 문제를 이해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이 문제를 풀 때 말뜻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수학적인 기능을 몰라서 못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뭐 반복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평균 구하는 거 아까 에버레이지니 에버리지 if s니 맥스니 이런 거 나왔고요. 뭐 카운트 if s 이런 거 나왔죠 아까요. 거기도 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랭크 함수입니다. 랭크 함수. 그 나머지는 필기 시험에는 나와요. 거기에 모드, 메디안 이런 거 있어요. 끝에 세 번째 보면 메디안이 있었고 모드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거 필기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텍스트 함수 중에 레프트, 미들, 라이트 중에서 미들은 시험에 잘 나와요. MID는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레프트도 자주 나오는데 라이트는 별 넷, 레프트는 별 둘, 라이트는 별 하나 정도. 라이트보다는 레프트가 많이 나오고 MID는 더 많이 나오고 로어, 어퍼, 풀어퍼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뭐 한 개도 안 되는 한 개 0.5 뭐 반 개 정도 그런 거 체크하지 마시고요. 자, 특히 82쪽으로 가면 썸, 합계 구하는 거죠. 라운드, 반올림, 라운드업, 라운드 다운 이거 반올림, 올림, 내림 이런 겁니다. 반올림, 올림, 내림 말 아시잖아요. 얘네들은 얘가 출제 빈도가 높다 낮다를 떠나서 수학적인 기능이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시면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ABS 절대값이라고 부르고요. INT 정수화 함수인데 그 옆에 SUMIF S 이런 것도 나오고요. MOD, RAND는 난수인데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RAND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 옆에 FACT라고 나오죠. 팩토리얼도 안 나와요. 근데 SQRT는 루트입니다. 루트 제곱근 실기 시험에는 안 나오고 필기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여러분 루트 3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략 루트 4가 2죠. 루트 9는 3이죠. 그럼 4하고 9 사이에 루트 7 그러면 어떻게 해요? 2. 얼마 이거잖아요. 그럼 INT를 취해주면 2가 되거든요. 그럼 다음 보기 중에서 가장 큰 수가 뭡니까? 이렇게 물기도 하고 다음 보기 중에서 틀린 수는 뭡니까? 다른 수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루트 3 그러면 루트 3이 1.7 이렇게 외워지는 게 아니라 1. 얼마잖아요. 루트 4가 2니까. 그럼 1. 얼마니까는 뭘 취해도 1이 될 거 아닙니까? 1. 그럼 뭐 어떤 건 루트 4래. 그럼 2가 될 거고. 그럼 루트 3이 루트 4보다 크다 작다. 이거는 그 정도는 안 물어보지. 그거는. FACT 팩토리얼 5 팩토리얼 그러면 5, 4, 3, 1 곱하 120이잖아요.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파이가 뭐예요? 3.1415의 원주율. 이것도 시험에 안 나와. EXP 지수함수입니다. 2.728283 나가는 지수함수예요. 이것도 시험에 안 나와요. 파워는 제곱 몇 제곱 하는 거. 몇 제곱. 이거. 우리 수학에서는 이렇게 써요. 2의 3승. 이건 2의 3승이라고 쓰죠. 3승. 그럼 뭡니까? 이거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이죠. 8. 우리 2의 위에다 3 쓰는 거. 근데 이거를 파워 2,3 이렇게 써요. 그럼 이게 뭐다? 이게 8이라는 거예요. 8. 몇 승이라고 하는 함수. 몇 승이라는 함수. 이거는 파워는 함수고 요거 캡 요거는 연산자고 거듭 제곱 연산자라고 하죠. 거듭 제곱 연산자. 아까 더하기는 덧셈 연산자, 빼기는 뺄셈 연산자인데 얘는 거듭 제곱 연산자라 그래요. 필기시험에 내질 않아요. 이거는 필기시험에 다음 중 어느 게 클까요? 어느 게 가장 큰 수입니까? 그러면 2의 3승은 8이잖아요. 그렇죠? 뭐 파워 2,3은 8이고 이런 걸 얘기는 합니다만 그때 가서 설명드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찾기 참조 함수 중에 VLOOKUP, HLOOKUP 별이 1000만 개예요. 얘는 빨간색으로 딱 체크하세요. 다음 시험에 여지없이 나온다. 추수 시험에 잘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별을 1개에서 5개로 표현하면 얘는 한 4개 정도.
별 5개라고 표현하지 않고 제가 아까 별 100만 개, 뭐 1000만 개 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 한번 해보죠. 뭐. 자, 문제에서 열기 섹션 06번 문제. 자, 시간이 다 지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 셈이라는 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할 건데, 오늘 학습하신 거를 잘 복습을 하셔야 돼요. 댁에 가셔서. 복습을 안 하시면 돌아서면 까먹는 나이에요. 우리가. 10대는 좀 괜찮습니다. 20대 초반까지는 돌아서도 덜 까먹고 안 까먹는데 30대 넘어가면 돌아서면 까먹어요. 혹시 50대 있으세요? 저랑 같은 연령대. 이 사람은 봐도 까먹어요. 봐도 까먹는 나이가 50대 놈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진짜 죽기 살기로 학창시절에 그렇게 공부하면 서울대를 2번이나 갈 수 있는 그 정도 열정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꼭 복습을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셈이란 거 다음 시간에 할게요.